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고부관계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처음에는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관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때로는 작은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가 예상치 못한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부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지혜로운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결혼하면 장인어른과 사위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실타래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이 갈등은 여성들 간의 본능과 심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은 모두 한 남자를 중심으로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평생 지켜오고 아껴온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에 대한 애착과 보호 본능이 깊이 자리 잡고 있죠. 반면 며느리는 이제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동반자입니다. 며느리에게는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심리적 방향이 엇갈리기 시작하면 작은 오해가 점점 커져서 커다란 갈등의 불씨로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도 작용합니다. 시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돌보며 중심 역할을 해왔고 이제 그 중심에 다른 여성이 들어오게 되니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반면 며느리 역시 새로운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죠. 이렇듯 두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영역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갈등을 키우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심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고부 갈등은 있지만 유난히 한국에서 크게 드러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만의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 간의 유대와 상호 의존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시댁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에게 기대와 역할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며느리는 그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시어머니는 그 기대를 맞추지 못하는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비교와 차별이 불을 붙입니다. 첫째 며느리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다르니? 라는 작은 비교가 며느리에게는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비교는 은연중에 며느리들 간의 경쟁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고부 관계가 더욱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하호호 웃으며 지내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계속 쌓여가면서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부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런 본능과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정말 간단한 변화지만 분명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 아들, 남편에게 말하세요. 고부 갈등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은 때때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죠. 옛날에는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시어머니가 가정을 이끄는 권력을 가지고 며느리를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방식이 여전히 이어져 오면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는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며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딸들에게는 너도 당당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면서 며느리에게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대한다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딸들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키워왔듯이 며느리들도 같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지쳐갔습니다.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수진아, 이번 주말에 손주들 보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한마디에 수진 씨는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계획된 일들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남편 민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좀 어머니께 말해주면 좋겠어.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당신한테 말하라고. 민수 씨는 웃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앞으로 나한테 먼저 말해. 그리고 엄마, 손주 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번 주말엔 우리가 일정이 있어. 내가 시간 될 때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만나자. 이렇게 남편이 나서서 중재자가 되니 시어머니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며느리와의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었죠. 결국 이 방식이 시어머니에게도 더 편안한 소통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솔루션. 남편을 통해 말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직접 부딪히는 상황은 감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진 씨처럼 남편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남편이 대신 시어머니에게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솔루션. 아들에게 먼저 말하세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아들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더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중재자가 되어 감정을 완충하고 부드럽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니까 나한테 먼저 말해. 그리고 이번 주말은 우리가 일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시간 맞춰서 보자라는 말을 들으면 잠깐은 서운할지 몰라도 결국엔 시어머니에게도 더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며느리와의 불필요한 갈등도 피하고 더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도리를 따르는 것이 지혜다. 과거의 전통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소통 방식도 변해야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고부 갈등의 한 가지 원인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거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 며느리가 자신에게 싹싹하게 잘하고 자주 연락하며 가까이 지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맞지 않을 때가 많죠.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정숙 여사는 아들 민수가 결혼하면서 며느리 수진이 자신에게 자주 연락하고 가깝게 지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결혼했으니 이제 며느리가 나에게 더 잘하겠지. 수시로 안부도 묻고 뭘 하는지 자주 이야기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직장과 육아로 바쁘게 지내면서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수진 씨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연락을 받지 못하자 속상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나한테 소홀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연락을 더 자주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업무와 가정에 쫓겨 시어머니와 연락하는 게 어려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면서 그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로가 기대하는 바를 조율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솔루션. 현실을 인정하고 기대를 조율하세요. 며느리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로 바쁜 상황을 고려해 자주 연락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며느리가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며느리의 마음이 멀어진 것은 아니죠.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 적당한 빈도로 소통할 때 서로의 관계는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솔루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며느리도 시어머니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 연락을 먼저 해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하는 작은 노력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시어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이다. 고부 갈등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조금 낮추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작은 노력을 기울일 때 그 차이가 좁혀지고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소통하세요. 박정숙 여사는 아들 내외의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수진 씨가 직장과 육아로 힘들어 보일 때마다 내가 좀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이 앞섰죠. 정숙 여사는 수진 씨가 말을 아끼는 성격이라서 자신이 나서야만 집안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집에 불쑥 들러서 청소를 해주고 주방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 모든 것이 점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겨우 몸을 누려던 참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가 청소 좀 해줄게. 너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더라. 정숙 여사는 청소기를 꺼내들며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속으로 또 갑자기 오셨네. 왜 내 일에 자꾸 끼어드실까? 하고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불편함을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수진 씨는 자율성 치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율성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수진 씨가 자신의 공간과 생활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의 작은 배려도 더 큰 간섭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정숙 여사가 설거지까지 끝내고 거실에 앉자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 집안일은 제가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너무 갑자기 오셔서 정리하시는 게 저한테는 부담이 돼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정숙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고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네 입장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네. 앞으로는 미리 말하고 네 생각을 존중할게. 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묻고 진심을 나누며 소통하는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존중했고 수진 씨도 시어머니가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통의 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 솔루션. 솔직하게 말하세요.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면
그 감정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큰 갈등으로 폭발한다고 합니다. 수진 씨처럼 불편함을 참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기만 하다 보면 작은 오해가 큰 감정적 상처로 번질 수 있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시어머니 솔루션. 배려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녀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대화를 나누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지혜로운 법이다. 고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경청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화할 때 오해는 풀리고 마음의 거리는 점점 좁혀집니다.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것만이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네 번째 해결책. 며느리는 선을 긋고 시어머니는 공평하게 하세요. 김미선 씨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며 지내왔습니다. 며느리 넷 중 셋째인 미선 씨는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매번 시어머니의 부탁을 도맡게 되었죠. 첫째 형님은 개인 사업을 핑계로 빠지고 둘째 형님은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빠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가족을 위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네가 음식 준비 다 해주면 좋겠다. 다른 며느리들은 바쁘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미 몸이 아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늘 같은 요구를 하셨죠. 그 순간 미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항상 나만 희생해야 할까? 그제서야 미선 씨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어머니, 이번엔 제가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몸도 안 좋고 형님들과 나눠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하셨지만 미선 씨의 단호한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때 미선 씨가 깨달은 것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명확히 말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었죠. 율곡 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어야 하니 중도를 지키는 것이 도리이다. 이 명언처럼 고부관계에서도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서로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느리 솔루션. 한계를 정하세요. 며느리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도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선 씨처럼 제가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도 나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한계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시어머니 솔루션. 공평하게 대하세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에게 공평하게 역할을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며느리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면 그 며느리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선 씨처럼 서운함을 쌓아가는 며느리가 늘어나면 그 갈등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가 이번엔 형님들하고 다 같이 준비하자라고 말했다면 미선 씨는 훨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고부 갈등은 크게 줄어듭니다. 역할을 나누고
한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평화로운 고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해결책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시어머니는 모든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해야만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가족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 참고 희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씩 노력해 나갈 때 비로소 더 나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해결책.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고부 갈등 중에서 아이 양육에 대한 간섭은 특히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만의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며느리에게 강하게 조언을 할 때 며느리는 그것이 존중받지 못하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박정숙 여사는 손주가 유독 귀여워서 며느리 수진의 양육 방식에 자주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투는 종종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몇 번을 말했니?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 엄마가 돼서 그걸 모르니? 이런 말을 들으면 수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손주가 저녁을 먹고 나서 바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수진아, 애는 바로 재워야지. 저렇게 하다가는 밤낮이 바뀌어서 너도 고생하고 애도 고생해. 넌 왜 이렇게 엄마로서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 씨는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왜 내 방식을 존중하지 않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며 당장이라도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정숙 여사에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게요. 수진 씨의 차분한 대응에 정숙 여사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자 정숙 여사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깊게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솔루션. 조언도 적당히,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운 경험이 많아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이 항상 옳지는 않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도 자신만의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만 조언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며느리가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그 또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며느리 솔루션. 감정을 다스리고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이 때로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커질 뿐이지만 차분한 태도는 상대방도 존중하게 만듭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지 먼저 생각하라.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차분히 대화할 때 오해는 풀리고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결책들을 통해 우리 모두 조금씩 다가가고 서로를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쪽의 희생이나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건강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